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순열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이라고 하면, 요번 전시하고 있는 기계, 로봇, 이렇게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실물을 가진, 그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제 그런 기계에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거를 이제 피지컬 AI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요청을 해서 필요한 답변을 주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LLM, 챗GPT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물을 제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 같은 것을, 기계에다가 이 브레인, 이 두뇌를 집어넣는 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챗GPT는 두뇌만 있다 그러면, 이 피지컬 AI는 그 두뇌에다가 이제 실물을 연결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이제 그것을 한번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제 피지컬 AI가 이게 화두가 되냐면,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선진국에 도달했잖아요. 그런데 제조업 현장에 가보면, 요즘은 현장에 숙련된 인력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다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 시작할 때는 제조업에 많이 갔거든요. 이제 한 30년, 40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는데, 저희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수고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제조 현장에는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사고가 났다 하면 제조 현장이거나 건설 현장이 이런 데일 거예요. 기계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장소 중에 하나가 제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피지컬 AI가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왜 시급하게 필요하냐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열악한 작업 환경, 이제 이렇게 작업 환경이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은 이미 로봇이나 기계들이 사람 없이 무인화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화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은 이미 로봇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는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없이 운영하고, 거기 자동화하기 힘든 부분은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 부분은 자동화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에다가 외주를 줘요. 또 1차 협력업체에서는 이제 그걸 열심히 해가 자동화를 하고, 또 그 자동화하기 힘든 것은 또 그 밑에 2차 벤더에다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으로 2차 벤더, 3차 벤더로 가면, 사람이,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 현장에서도 보면, 건설을 또 기계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화 기계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사고가 생기고, 사고가 나면 대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다치거나, 또 숙련된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외주업체,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그 젊은 친구들이 사고가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를 써야 될 때고, 또 더불어서 보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요즘 온라인으로 주문하잖아요. 그 물건을 이송하는 거는 기존 로봇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번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기존 로봇으로 가지고는 힘드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하는데, 이 물류 이송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쟁터,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터도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보면은 인공지능이 활용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보면 로봇이 전쟁할 거예요. 로봇 중에 하나가 드론이거든요. 드론도 이동용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 이제 앞으로 전쟁도 로봇이 하고, 그게 그 로봇이 그냥 로봇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여기 이제 전시장에 있는 이런 로봇은 전쟁터에 못 가겠죠. 굉장히 고도화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
우리 군인처럼 움직이는 이제 그런 로봇이 앞으로는 이제 피지컬 AI, 지능이 있는 그런 AI가 이런 분야에 빨리 대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조업으로 들어가서요. 제조업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스마트 공장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동화하는 거였어요. 자동화하는 것은 기계에다가 프로그램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규칙적인 하는 거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반복 작업하는 것은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이런 기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로봇을, 이제 이런 공장에 이제 자동화가 하기 힘든 부분은 사람이 하고 있거나, 자동화 가지고 된 이런 로봇, 여기 보면은 기계들도 자동화되어 있는데, 일을 시킬 때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언제 사람이 필요할까요? 자동화된 기계에. 언제 필요하냐면, 하다가 불량을 내거나, 기계가 좀 이상한 반응을 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때 사람이 개입하거든요. 왜 개입을 해야 되냐면은, 기계가 시키는 반복적인 일은 잘하는데, 조금만 뭐 기계가 뭐 이렇게 윤활유가 부족하거나, 뭐 쓰다가 이제 노후화되고 하면, 우리 사람도 오래되면은 뭐 관절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잖아요. 근데 관절에 이상이, 사람들 같은 것은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아프니까 일 안 하잖아요. 중단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아까 이렇게 관절 같은데 아니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기계는 일을 한다는 거죠. 부러질 때까지. 두 번째는 기계 상태가 안 좋으면 불량을 내거든요. 불량을 내는데도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능이 없어서 그래, 사람처럼.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된 기계도 아까 피지컬에 대한 자동화는 돼 있지만 판단 능력이 없어요. 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지금 자동화가 안 돼서 사람이 하고 있거나 자동화 됐는데도 사람이 여전히 개입을 하고 있다. 자동화 됐는데는 항상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상 반응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요 기계에다가 이제 자동화된 기계에다가 이제 지능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는 산지가 오래됐잖아요. 자동차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개입해야 되냐면 갑자기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사람이 자동차를 세우잖아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는 잘해요. 근데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는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사람 두뇌를 자동차한테 집어넣으면 운전자는 자더라도 사고 안 내겠죠. 근데 지금은 지능이 없는 자동차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능이 있는 차를 우리가 요즘은 그 자율주행, 지능의 성숙도가 1단계부터 한 5단계 있는데 지금 한 3.5에서 한 4단계 정도 돼요. 그런 거는 내가 압박 졸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자기가 알아서 서요, 자동차가. 좋은 차 타면. 지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계도 불량 날 것 같거나 고장 날 것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서거나 알아서 조치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지능에 대한 기능이 우리가 여기 이제 기계들이 있는데 기계들이 지능의 수준이 1에서 5 정도 같으면 지능 수준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은 AI라고 하는데 보면 기능 수준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이 개입을 전혀 안 하려 그러면은 완전 자율화 되려 그러면은 수준이 한 5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 지금 좋은 차 사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운전기사 없이 차를 하는 데는 위험해요. 가끔씩 야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렇게 세울까요? 뭐 이런 거는 야 이렇게 거리를 일정 기간 유지해 가자 그러면 유지해 같은 고속도로 같은 데는 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나와가지고는 사람이 개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5단계의 수준이 못 미쳤기 때문에 이제 한 4 정도 됐기 때문에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 전시장에 있는 것은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인공지능을 넣고자 하는데 수준이 한 1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2, 3, 4, 5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계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 보시면은 자동화 수준은 1에서 5 수준이라도 이 인공지능 사람의 어떤 판단 능력은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저게 배터리가 5단계 중에서 지능은 2단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개 부분은 여전히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나 기계하고 사람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로봇이 못하는 건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되고, 또 사람이 잘 못하는 건 무거운 드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것은 로봇이 하고, 야, 이게 불량이야. 이 작업을 중단해. 어떤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요 수준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주로 이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될 거는 로봇이나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고 지능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기계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 기계를 세워야 될지, 기계를 미세 조정해가 운영을 시켜야 될지, 그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그 두뇌는 사람의 두뇌를 빌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능, 사람의 지능은요, 현장에 가다 보면 기계를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 한 30년, 40년 된 분들은 기계를 이렇게 스타트 시키면 기계가 자동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일하는 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페트롤을 합니다. 페트롤을 하다가 생산을 많이 하고 분량도 안 내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이 언제 개입하냐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근데 생산하고 있고 분량도 안 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앞으로 하루 뒤에나 아니면은 1시간 내에 불량이 나거나 기계가 고장날 수 있는 조짐은 한 30년 일한 사람들은요, 그 조짐을 알아채우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추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작업 매뉴얼에도 없어요, 그거는. 신입사원들은 한 3, 4년 지나도 한 30년 선배들이 한 거에 대해서 가다가 이상하다고 한번 손을 대요. 손을 대면 하루에 분량도 거의 안 나는데 신입사원이 오면 그런 것들을 사전적인 판단해가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이 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보면 명장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량이 많이 나거나 고장이 자주 났거나,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생겼는데도 위험한 상황 인지를 못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험에 있는 휴먼 인텔리전스 지능을 이 기계에다가 옮겨 놓으면 내가 좀 경험이 없고 미숙하더라도 기계가 똑똑하게 하면 분량도 안 내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사람을 다치게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AI가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숙련된 경험에 있는 요 경험하고 기계가 똑똑해지고, 그러니까 기계 학습하는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 그러잖아요. 그 머신러닝 기능하고 사람의 지능을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을 해서 스마트 공장의 수준은 지금 보시면요, 스마트 공장은 이제 아날로그 기기에다가 디지털로 해서 스마트 공장, 우리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공장이 ICT 미적용,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소기업들 지원을 해줘서 스마트 공장이 돼 있다 그러면 어느 수준이냐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가시화시켜준다. 가시화시켜준다는 것은 오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100개를 생산할 계획이 있는데 100개를 생산했는지 99개를 생산했는지, 생산해서 재료를 몇 개를 썼는지, 사람이 인건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분량을 몇 개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알게 해주는, 기록해주는, 가시화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기초 정도의 수준을 달성했어요, 스마트 공장은. 그런데 현재 우리 대부분의 한 90% 이상이 되는 기업은 자동화 기기가 돌아가지고 오늘 몇 개 생산했고 몇 개 분량됐고는 알려는 주지만 못하고 있는 게 요 다음 단계,
이게 불량이 나서 왜 불량이 났는지를 기계가 설명을 안 못해줘요. 근데 그걸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량이 나거나 고장이 났다면 왜 고장이 났는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하는 것은 약한 인공지능, 아주 초보적인 인공지능. 그게 이제 우리가 되려면 왜 이런지 중간 1 정도 수준을 가야 되는, 요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공장에 디지털 전환하는 요 단계에서 이게 이제 약한 인공지능을 쓰는 단계가, 그래서 보는 AI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인공지능에서 이제 불량이 났다 그러면은 왜 불량이 났다? 작업 조건이, 공정 조건이 온도 조건이 안 맞았다든지, 기계의 상태가 안 좋았다든지, 재료가 안 좋았다든지, 그래서 불량이 났다라고 기계가 알려줘요. 그 단계를 도달하는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게, 야, 왜 났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야, 미리 알려줄 수 없냐? 언제 불량이 나고 언제 고장이 날 건지. 우리 병도 어떻습니까? 우리 건강검진하러 가면, 아니, 이제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면 왜 병이 생기는가 알려주는 단계죠. 왜 일어났는지. 근데 이제 우리 몸도 내가 미리 병이 날 것 같은 거는 미리 알려주면 병이 안 나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제 센싱을 설명해서 우리가 지놈 이런 걸 분석을 하면은 우리 가족 중에 무슨 어떤 암이 잘 걸린다, 또 내가 생활 패턴이 어떻다라는 거를 다 센싱을 하면 당신은 위암이 생길 확률이 언제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8개월 뒤에 위암이 딱 생긴다는 거를 예측도 해줘요. 요즘은 기계도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128시간 뒤에 어떤 부분에 감속기가 탁 부러진다라는 게, 그게 보면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해 주는 단계입니다. 그게 인공지능 한 단계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알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알려주면 사전에 사고가 안 생기도록, 병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 조치를 해가지고 실행까지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에이전트 또는 피지컬 자유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로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부분은 지금 인공지능의 지금 대부분 어디에 와 있냐? 요 정도 수준에 와가 있는데, 이제 요 수준에서 요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수준이 약한 인공지능부터 인공지능하면은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그렇다. 기계나 사람이나 왜 일어났고 언제 일어날 거고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조치하면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인지를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는 것으로 우리 여기 있는 기계들이 우리가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서 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우리가 스마트 공장 하기 전에는 우리 공장의 수준은 저 위에 있는 수작업하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연하고 영리해요. 우리 자연계에 있는 것처럼. 자연계에 있는 어떤 동물과 식물보다도 사람이 똑똑한 이유는 어떤 부분을 인지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조치를 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 저희 부모님도 농부였는데, 농사를 질 때 아침에 내가 농사에 콩을 심는다 그러면요, 어떤 데는 콩잎을 따야 될 때도 있고, 약을 치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기계를 안 썼는데도 우리 어머니분들은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오감으로 이거를 냄새도 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깻잎을 따줘야 되는 거구나. 열매를 수확을 해야 돼. 약을 치어야 되는 거는 판단을 하죠. 그래, 조치를 하는 게, 사람의 이 능력으로 이런 게 수작업 단계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이제 나아지면은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공장에 물건 만들어서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훌륭한 농가들은 그 감형해서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 주말 농장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농사 잘 짓는 분들이 보면은 경험 있는 사람하고 경험 없는 사람하고 상추를 심어도 수확량이 달라요. 왜냐하면 기계를 만드는데도 내가 판단을 못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계가 이상한 소리 난다는 것을 듣는데
초보는 들리지를 않아요. 뭐가 이상한 조짐을, 오래된 사람은 조짐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사람들은 우리 그 고참들처럼, 우리 선배님처럼 못하니까 센서를 달아줘야 돼요. 센서를 달아주고, 센서가 해가지고 이런 조짐이 있으면 어떻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요게 이제 자동화된 장비입니다. 그 자동화 장비 때 왜 사람이 개업을 했냐면은, 기계도 보면은 자동화 기계는 가끔씩 고장나고 가끔씩 불량을 내거든요. 그 불량이 날 조짐이 생기면 사람이 조정해가지고, 요 사람이 재조정을 잘하면은 만 개를 생산하는데 한 개 정도 불량을 내는 사람이 있고, 만 개를 생산하는데 10개를 불량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적절하게 개입을 못했어. 그러면 요 적절하게 개입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요 프로그램이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요 재조정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해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거죠. 피지컬 AI가. 그래서 요걸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작업, 자동화, 자율화로 가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차에 운전기사가 없어도 되는 이제 그런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공장이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지컬 AI를 잘하는 나라가 앞으로 부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면하고 사람이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나라들이 이 선진국이었어요. 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데 보면은 업무 표준화가 잘 돼 있고요. 매뉴얼화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요소 기술을 잘 활용하는 회사. 이제 그게 가지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데들이 다 선진국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다 해요. 중국도 다 해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거에다가 인공지능을 잘 하는 나라가 이제 초격차를 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을 잘 쓰는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그 이상의 수준을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 영어를 잘해도 인공지능이 더 빨리 더 잘해줘. 뭐 모르는 게 생기면 뭐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보면 교수님들이 답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해줘. 그것도 빨리. 야단도 안 맞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옮겨 놓으면, 이제 숙련된 사람이 하는 것도 이제 그 일자리가 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잘하는 3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공장에 보면 아까 말했던 장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30, 40년 동안에 기계가 돌아가는데 가끔씩 와가지고 좀 이상하면은 뭐 조정해줘. 이 사람이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퇴직하면 걱정을 많이 해요. 아이고, 뭐 그만둔다 그러면은 일 좀 더 하라 그러고. 또 후배들이 와오면은요, 퇴직할 때까지 잘 안 가르쳐줘. 그 사람 자기 노하우라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게 경험자산이라는 게예요. 우리나라가 경험자산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탑 레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제조업을 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았거든요. 조선업 하면서 용접함 기술도 뛰어나고요. 창원에 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기계산업도 발달되어 있고요. 울산에 석유화학 공장도 있고요. 저 서울 쪽으로 가면 반도체도 잘 만들고요. 창원에 냉장고도 잘 만들고요. 다양한 산업에서 기계를 만드는 경험자산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보면은 기계 로봇 기술이에요. 왜냐면은 브레인하고 경험하고 뭡니까? 이 기계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기계 기술 1등입니까? 1등은 아니에요. 일본이 잘할 수도 있고 독일이 잘할 수도 있고요. 물론 창원에 있는 게 잘하지만 그래도 세계 1등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2등은 하는 것 같아. 2, 3등은 하는 것 같아요. 기계 로봇 기술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경험을 기계에다가 AI로 변환시키가 넣어야 되잖아요. 요 변환시켜 넣은 요 세 개가 3박자인데, 그러면 요거 세 개를 조합해가 잘해야 피지컬 AI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주변에 후배들도 보면 애들이 이제 대학 갈 때 물어요. 이제 요번에 아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하려니까 취직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한 3년에서 5년 전에는요, 컴퓨터 공학한 사람들이 임금을 한 2배씩 받고 다 그래서 올렸어요. 졸업할 때 되니까 제일 안 뽑는 게, 기존 뽑아놓은 것도 컴퓨터 코딩하는 거,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 다 자르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컴퓨터 코딩이고 프로그램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모델러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각광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과가 없어. 대학에서 가르치고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조합해서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 비교를 해보잖아요. 어느 나라가 가능성이 많을 거냐.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연구를 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이라고. 왜 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이 네 개를 다 합산하니까 우리는 경험 자산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AI도 우리 1등이 아니에요. 미국이 1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공지능 기술 다 미국 거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뭐냐면은 경험 자산이 없어요. 제조업을 안 했거든. 코로나 났을 때 마스크도 못 만들어요. 공장이 없어가지고. 배도 못 만들어가지고 잠수함 만들려면 한국에 있는 조선소도 가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 났는데 포탄 만드는 공장도 많이 없어요. 다 창원에서 포탄 만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잘 돼 있죠. 다음에 기계 로봇도 1등은 아니더라도 2, 3등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이어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테스트 베드를 한국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하는 건데, 경험은 머신러닝에서 기계가 데이터를 받아서 머신러닝에서 학습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숙련된 사람에 있는 이 경험 자산을, 이거는 보면 암묵지에 있는 것을 이 디지털로 옮겨야 돼요. 이게 안 돼. 물어보면 매뉴얼도 안 돼 있고 디지털로 안 돼 있거든요. 물으면 자기 감의 머리에 있어요. 요거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여기에서 요 두 개를 해서 요 사람에 있는 경험하고 기계 학습한 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게, 이게 되면은 성공하는데, 이걸 하려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인공지능 회사들이 한국에는 기계도 있고 경험인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테스트 베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창원에도 보면 기계를 많이 만들고 운전해보고 냉장고도 많이 만들고 뭐 배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험 자산이 있고 기계도 많이 만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미국 거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피지컬 AI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하는 거, 요거 1단계, 요것만 가지고 하면 실패한다. 90%밖에 안 돼요. 하면은 분량이 나면 분량이 몇 프로 날 거다. 통계적으로는 잘해주는데 미래 추론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해야 되는데, 위쪽에 사람의 경험 지식을 디지털화해서 요걸 두 개를 묶어서 만들어야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피지컬 AI가 된다. 이 두 개를 같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숙련된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경험 지식을 디지털로 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여기 인공지능 툴을 써가지고 머신러닝에가 학습해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브레인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피지컬 AI 하면 성공이 된다. 그래서 제조 피지컬 AI는 결국은 데이터고, 데이터도 기계로 나오는 데이터도 있고 사람 머리에 학습된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난리지를 모아서 요거를 피지컬에 넣어서 우리 기계 테스트를 하고 나면, 이 경험은, 이 지능은요 원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돈 구독 내고 원격으로 서비스 받잖아요. 이 지능도 원격으로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계를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도 경험이나 지식을 팔아서 하는 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파는 기업은 과거의 연봉을 2억 받았으면 그 사람이 200억을 받고, 왜 200억을 받느냐? 그 일을 하던 사람이 100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한 위험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부의 차가 심해질 수 있고요. 초격차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인공지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제조업의 기회다. 다양한 산업의 기회가 이렇게
난리지역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계에다가 집어넣는 쪽에 빨리 해서 제대로 된 피지컬 AI를 만들면 미래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전략을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이제 전략을 수집과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지능을 만들면요. 처음에는 시간 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요. 뭔가 되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피지컬 AI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사무실에 쓰는 AI보다도 그 기술에 성숙하는 데는 한 10배는 더 걸려요. 그거를 물리적인 거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 비용이 쓸만한 단계가 딱 돼가지고 되면 그때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그 효용의 법칙이 아니, 그러니까 뭐가 하려고 그러면은 수익 체감의 법칙이 해가지고 자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수익이 자꾸 늘어났거든요. 요 단계에 넣어나면은 투자나 비용이나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 단계로, 요 단계를 넘어갈 때까지가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일자리도 마찬가지처럼 요런 일자리들이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위험한 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투입한다니까 미리부터 데모하잖아요. 절대 노조에서 안 된다고. 왜냐면 그 놈이 들어오면 3교대 하면은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세 사람 일자리를 뺏어가요. 로봇 하나가 세 사람 일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요런 겁니다. 데이터 모델러, 경험 지식 설계하는 사람, 의사결정 지원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 요런 일자리로 우리가 빨리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없어. 이 대학에서도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왜냐면 대학에서 이 경험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 하려 그러면은 우리의 직무나 우리의 경험을 이제 나의 자산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피지컬 AI를 대비해서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만나는 우리 후배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좀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뭐다? 그 피지컬 AI가 하려 그러면은 아까 기계 잘 알아야 되고 3요소가 뭐였죠? 기계나 로봇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길을 운전하고 사람이 하는 그 경험 지식,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융합하는 이 3요소가 결합이 돼야만이 피지컬 AI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 자산이 많이 있는 선배들하고 인공지능 잘하는 젊은 친구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잘 만나는 사람하고 이게 사람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면은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